투자의 기술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양대지수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제한된 상승, 제한된 하락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한마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낙폭과대 성장주 LG에너솔루션과 CPI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낙폭과대주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특히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또 성장주의 주가 회복력이 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사실 좀 부진했었던 배터리가 오늘 장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자,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가격은 많이 빠졌었죠. 우리 성장주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근데 이 상승의 모멘텀이 강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투자의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약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바닥권에서 이제 모아가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정도에서는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을 하고 다시 좀 눌림목에 좀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들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선물 지수가 어제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오버슈팅이 됐거든요. 311.30포인트로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42원 8전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240원에서 1300원 이렇게 좀 안정권으로 좀 진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목요일 날 미국 이제 CPI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약간 좀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종목의 어떤 그 변화를 보면, 자,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정기전 접종들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큰 이중 바닥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예, 좀 더 상승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도 제가 이 지점,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2200포인트 선에서는 대형주들은 매도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지금 조그만 이제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가 좀 나오게 되면 시장 자체는 다시 좀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CPI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동향도 나오겠죠.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지금 700포인트면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배열 자체가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상승이 진행이 되려면 이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이후가 되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만기이죠. 옵션 만기에, 그리고 미국 CPI 발표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장에 어떤 그 윤곽은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는 전략보다도 조금 이제 눌림목이 나타나면 이제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순환매 차원을 좀 보게 되면 정기전 접종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먼저 바닥을 찍고 이제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바닥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약간 그 키맞추기 장세에서 LG에너솔루션하고 LG화학, 삼성 SDI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LNF하고 크게 반등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 다음 타이밍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펫배터리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세비캠이라든지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그렇죠? 이지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눌림목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LG에너솔루션이 지금 이 포더 북미 합작 회사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바로 더 가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왜? 선물 지수가 슈팅이 걸렸거든요. 예, 오버슈팅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종목으로 좀 섹터를 좀 다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수 자체가 일단 눌림목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일정 가운데서 CPI 현지 시간 목요일이고요. 우리 장은 목요일장 만기일 이후에 CPI 받아들고 금요일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시장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눌림목이라면은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오늘 좀 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렇게 많이 눌리지는 않거든요. 이 가운데서 오늘 이제 배터리 쪽에서 일단 그 투자가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시각이 조금 선회하는 듯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가격 인하 정책이 단순히 어떤 브랜드력 때문이 아니라 테슬라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도 또 함께 나오고 있어서요. 배터리 업계가 좀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시장, 전기차 시장 확대의 수혜주다, 이런 얘기 분석이 나오면서 일단 주가 반등을 좀 해줍니다. 바닥은 일단 잡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후에 어떤 순환매를 잘 대응을 해봐야 된다는 관점이신데요. 시장 대응 전략에 좀 더 힌트를 주신다면 전략 구체화를 좀 더 시켜볼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빅테크 기업들, 미국 시장 잠깐 좀 보시면, 이제 테슬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매도 클라이막스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시그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라든지 뭐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기존에 똑같은 모델을 기존에 구매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약간 좀 불화도 있었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테슬라라든지 저는 상승이 지금 바닥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170에서 180달러까지는 그냥 올라오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도 보면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닷컴, 알파벳이 뭐 이런 기술주들 보면 굉장히 지금 어떤 바닥을 굉장히 잘 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진행이 돼야지만 우리 국내 시장 쪽에서도 약간 좀 안정화 국면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LG에너솔루션,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성장주들은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 거래일수로 이 짧은 거래일수로 한 10거래 정도였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나면 어떤 그 공포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올라오면 시장에서 또 이걸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좀 소외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매매를 하기보다도 내가 소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눌림목을 매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천천히, 지금은 성격이 급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겨낼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눌림목이라도 만약에 눌리는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뭐 테슬라의 아까 그 상승 이 여력을 전망해 주신 걸 보면 당장 좀 미국장으로 달려가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을 대형주들이 보여주면서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 그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는 양상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계속 좋은 배터리를 고를 것인지, 아니면 바닥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도체 등의 어떤 IT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 등등의 고민이 계속 되실 것 같아요. 관심 섹터로 뭐 플랫폼주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고 제약 바이오 쪽 얘기를 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 네. 지금 좀 매력적으로 보시는 쪽 어느 쪽이실까요? 지금은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는 있다.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이제 플랫폼주 관련해서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이제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 또 좀 쉬어가는 이 눌림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뭐 크게 어떤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과거의 시장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어떤 섹터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크게 봤던 뭐 2차 전지가 가장 강한 강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더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강력하게 탄력을 좀 받아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업종에 중간중간에 이제 로보테마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전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메인 주 섹터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건, 매수를 하고 나서 덜 빠지는, 뭐 이런 약간 좀
네, 좀 포인트를 좀 보고 있지 않느냐 시장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수가 2200선을 이탈하는 시도가 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였지만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대형주 전체적으로 낙폭과대 인식이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가운데서 잘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쪽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마제스터 전문가의 절대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쉬고 돌아온 일본 증시가 또 미국장의 임금 상승률 둔화를 반영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1%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요. 어제 올랐었던 우리장은 강보합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